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업부 2022년도 예산 11조 7,312억 원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본 예산 대비 4.9%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두 번째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사업 육성, 세 번째는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 현안 대응 강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면 산업부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합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12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946억 원이 증액됐고 1,769억 원이 감액되어 823억 원이 순감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 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 에너지 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를 보시면 18년부터 22년까지 추이가 있는데요. 한번 참고사항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로 친환경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력 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2021년은 5조 976억 원에서 2022년은 5조 9,026억 원으로 증가했네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 부품, 장비, 보통 소부장 이렇게 부르죠. 해당 장비에 전략 핵심 소재 기술 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고 하고요.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 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 시스템 개발 등 뿌리 기업을 지원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이 2021년도에 7,109억 원에서 2022년도에는 8,410억 원 증가했죠. 그리고 전략 핵심 소재 자립화의 R&D에는 2021년 1,757억 원에서 2022년 1,842억 원으로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는 2021년 139억 원에서 2022년 198억 원으로 역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산업 부분을 보시면 반도체,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차 등 빅3 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업에 대해서 투자 기업을 한번 보시고요. 알아보시면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 설계, 팹리스라고 보통 부르죠. 설계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용인에 대해서 중점적 부동산 투자하는 부분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그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임장을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어떻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범부처 공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에 신속 대량 백신 생산 및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도 신규로 마련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차량 기술과 AI 빅데이터, 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 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 지원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해당 사업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은 투자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그리고 한번 이 부분도 사업인 핌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R&D라든가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서 기업이 스스로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 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재편 예산을 강화하였으며 디지털 사업 재편 일환으로서 데이터의 표준화, 실증 기반 마련, 디지털 유통 물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해당 사업 재편 지원 기반 구축 뿐만 아니라 R&D 그리고 체계 구축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등이 있으니까요. 해당 사항도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말이죠. 그리고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규모, 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 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예산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이 있고요. 중견기업 상생 혁신 사업, 그리고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단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화된 산단의 고도화 및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예산을 확충하였다고 하네요. 또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고용 유지율에서 효과를 보인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해당 산업단지 환경 조성이라든가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도 이렇게 지원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2021년은 4조 7,442억 원에서 2022년은 4조 7,280억 원으로 이 부분은 줄은 것 같습니다. 한 200억 안 되게 좀 줄은 것 같네요. 아무튼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재정 투자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농축산 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그리고 산단 유휴 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그리고 도시 내 유휴 부지에 대한 대상 태양광 설비 등을 위한 융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고요. 이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하였다고 하네요.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녹색혁신 금융, 그리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R&D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경제 조기, 요즘에 수소가 되게 대세긴 한데요.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역시 대폭 확충하였다고 하네요. 수소법 2021년 2월에 있었죠. 해당 수소법의 시행을 발판 삼아 생산,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 시기에 맞춰 수소 충전소 시설 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유통 기반 구축 사업이 있고 액화수소 검사 기반 구축 사업이 있네요. 그리고 분산형 전원 체계에 맞춰 개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망 안정화, 그리고 태양광 연료 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 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개통 적용, 실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능형 전력망 표준 기술 고도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재생 2 전력 개통 고압 모듈형 ESS 기술 개발 R&D가 있네요. 그리고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 공정 개선,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클린 팩토리 구축 예산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하네요. 이에도 재제조 등 자원 순환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가지 여기 사업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단 내 클린 팩토리 구축 지원, 그리고 다배출업종 공정 전환 지원, 그리고 탄소 중립 전환 선토 프로젝트 융자 지원, 그리고 저열화성 노후 전력 기자재 제조 기술 개발 R&D 이렇게 있습니다. 저에겐 참 생소한 분야인데요. 한번 이 분야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 시설의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 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 현안 대응 강화인데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 안보 및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2021년은 1조 1,862억 원에서 2022년은 9,391억 원, 이 부분도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및 물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고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수출 지원 기반 활용이 있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외국 교육, 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 이렇게 사업이 있네요. 그리고 국가 핵심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이 있고 산업통산 협력 개발 지원이 있고 통상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해당 영상의 마무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한번 접속해 보셔서요.
해당 예산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어떤 기업과 어떤 산업들이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디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은 투자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